1575년 경기 진이현, 훗날 평택으로 불리는 이 지역에서 원사홍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경상우수사 원균, 어머니는 파평 윤씨 집안의 윤원성의 딸 윤차심으로 그는 명문 무가의 적통으로 태어난 외아들이었습니다. 조부 원준양은 병마절도사를 지낸 무관으로 집안은 대대로 무반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원사홍의 자는 대기, 큰 그릇이 되라는 의미가 담긴 대기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집안의 기대와 무게가 실려 있음을 말해줍니다. 일남 오녀 중 유일한 아들로 태어난 그는 집안의 대를 잇고 군인의 길을 걷는 것이 예정된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많지 않지만 후대 전승에 따르면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했다고 합니다. 무과를 준비하는 훈련을 일찍부터 받으며 전쟁이 닥쳤을 때 무관의 길을 걷기 위한 기초를 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단순한 무관의 성장기가 아니었습니다. 1592년 조선을 뒤흔든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의 운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원사홍은 겨우 18의 나이로 전장에 나섭니다. 그는 아버지 원균을 따라 경상 우수영에 종군하며 전투와 군사활동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그는 사후장, 즉 종군 장수로 임무를 맡아 적을 사로잡고 전리품을 거두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1594년 경상 우수영에서 노획한 일본식 조총 70정을 조정에 바친 사건에서 그의 이름이 함께 기록됩니다. 조정은 이를 높이 평가해 보상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사홍이 단순히 아버지의 그늘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무공을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원사홍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은 임진왜란 중반, 이순신의 보고에서였습니다. 선조실록에 따르면 이순신은 원균이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공적면단에 올려 조정을 속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당시 조정과 군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실제 원사홍은 그때 18살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싸울 만한 나이였고 실제로 적을 사로잡고 일본식 조총을 바치는 무공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순신은 그의 나이를 축소해 보고했을까요? 이를 단순히 모함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학계의 통설에 따르면 이순신이 문제 삼은 인물은 원사홍이 아니라 원균의 서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자는 실제로 10세 남짓의 어린아이였고 군공면단에 이름이 올라간 사실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원균은 반박 과정에서 내 아들은 이미 18살이 되었고 말을 타고 활을 쏠 줄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내세운 인물이 바로 적자 원사홍이었습니다. 즉 이순신의 비판 의도는 어린 서자에게 허위로 공적을 부여한 사례를 지적한 것이었지만 논쟁 과정에서 원균은 원사홍을 대신 앞세워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후대 기록에서는 원사홍이 곧 허위공적 논란의 장본인처럼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서 전시체제에서 군율과 신뢰를 둘러싼 문제를 드러냅니다. 당시 군공 허위 보고가 만연했기 때문에 이순신은 지휘관으로서 이를 철저히 검증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는 원사홍 개인을 겨냥했다기보다 전반적인 군율 확립과 지휘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군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면서 원사홍은 다시 전장에 나섭니다. 그해 7월 15일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에게 참혹하게 패배합니다. 이 전투에서 수군은 거의 전멸했고 원균도 목숨을 잃습니다. 후대의 족보와 전승에는 이때 원사홍도 아버지를 지키다 함께 전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씨 가문의 족보에는 원균의 아들 사홍이 아버지를 보호하다 순절하였다는 서술이 등장합니다. 이 기록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칠천량의 패전 이후에도 그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칠천량에서 전사했다고 전해졌던 원사홍은 사실 이후에도 살아남아 조선 사회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공신회맹록입니다. 1604년 10월에 선무공신 체크 과정에서 훈련원정 원사홍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1613년 3월에는 공신회맹록에 절충장군 원사홍으로 기록됩니다.
1625년 4월에 또다시 공신 명단에 오르며 전 첨지 중추부사라는 관직명이 붙습니다. 1628년 12월에 가선대부 원성군 원사웅으로 기록됩니다. 죽은 자의 이름이 30여 년 동안 계속 등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명단들은 당시 공신들의 맹세를 기록한 공식 문서로 조작이나 착오가 있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원사웅은 칠천량에서 죽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오랫동안 관직 생활을 이어갔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편찬된 족보, 특히 1921년판 족보에서는 원사웅이 임진왜란 때 순절했다고 서술합니다. 심지어 전쟁 이후의 행적들은 몽땅 삭제된 채 순절자로만 남게 됩니다. 이는 원균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자 한 미화였을 수도 있고 혹은 원균의 패배와 원료된 집안의 굴욕을 감추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공신회맹록과 승정원 일기 등 공식 사료들이 증언하는 것은 단 하나, 원사웅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칠천량의 패전명이자 동시에 생존자로서 이후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원사웅은 정식으로 무과에 급제합니다. 전장에서의 공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능력을 입증하고 무관으로 진출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패장의 아들이 아니라 조선 무반사회에서 독립적인 자리를 차지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관직은 주로 군사행정과 관련된 자리였습니다. 훈련원정을 지냈으며 이후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가의대부에 올랐다가 곧 다시 가선대부로 강등되는 등 부침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승정원 일기 1628년 기사에는 원사웅이 가의대부에 임명되었다가 석 달 만에 가선대부로 낮아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잦은 변동은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라기보다 그의 신분과 집안 배경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아버지 원균은 이미 조선 수군을 만친 장수라는 낙인을 받고 있었기에 아들 원사웅의 관직 역시 조정 내에서 곱게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사웅은 살아남았지만 평생 동안 억울한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순신의 보고로 인한 12살 아이의 허위 공적 논란은 그에게 깊은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원균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로 인해 언제든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시족보에는 비방이 심하여 억울함을 장계로 아뢰었더니 선조가 불러 음식을 내리고 위로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에서는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선조가 위로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가 억울함을 호소해야 했던 처지는 분명했던 셈입니다. 1620년대 이후 인조 시기에도 그의 이름은 계속 기록에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특별한 공적이나 군사적 활약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명성과 패전의 그림자가 정치적 굴곡으로 이어져 관직 생활은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사웅은 결국 원성군에 봉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그가 조선의 무반으로서 정식으로 가문을 계승할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원사웅은 능성 구씨 만호 구삼락의 딸과 혼인해 아들 원필을 두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부인 창녕 성씨 성여학의 딸과의 사이에서 아들 원염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을 통해 원사웅의 혈통은 이어졌으며 후손들은 조선 후기까지도 계속 가문의 이름을 지켜나갔습니다. 특히 원필의 후손 가운데에는 원순격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훗날 증조부 원균의 신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 원사웅이 단순한 생존자에 그치지 않고 가문의 적통을 잇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원사웅이 정확히 언제 사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신회맹록의 기록을 보면 1646년 이후에는 그의 이름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그가 1646년 이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묘는 경기도 진이현 마산의 언덕에 자리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원균의 아들로 태어나 기대와 오명을 동시에 짊어졌고 임진왜란에 참전했으나 허위공적 논란에 휘말렸으며 칠천량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묵과에 급제하고 관직을 지냈고 정치적 굴곡 속에서도 원성군에 봉해져 가문의 대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록이 상반된 이유는 단순한 착오라기보다
후대의 역사 재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폐장으로 낙인 찍힌 원균의 가문을 순절한 가문으로 포장하려는 의도, 그리고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의리와 충절의 집안을 강조하려는 분위기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원사홍은 살아남았음에도 역사 속에서는 오히려 죽은 자로 기억되며 개인의 실제 삶은 가려졌습니다.